우리가 이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제 태도가 조금 바뀌어요. 음. 말하자면은 1회 조사 때는 그 수사단장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고 예. 그 자기가 뚜렷하게 이렇게 이첩보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2회 때는 이제 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회 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네. 거기에 첨부된 그 업무 수첩이에요. 15번 항목을 보면 15번? 예, 예. 시간이 기-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이해 조서는 뭐 예, 그다지 이렇게 이 부분. 예, 예. 그 15번에 보면 예. 법무관리관과 2번을 통화했는데 그걸 메모를 해놔요. 음. 그리고 수사단장이 건의한 내용도 메모를 일부 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구속영장에도 인용이 돼 있지만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혐의를 특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예. 않다. 예. 심지어 우리가 혐의를 특정해서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회 조사 때는 그런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땡긴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만 일단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아했던 거죠. 무슨 경찰의 평가를 받아? 상식 있는 사람이면 알잖아요. 무슨 그 경찰의 평가를 받는 겁니까? 무슨 표현이 예. 참 그런지. 뭔가 속이려는 그런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자꾸 이제 수사단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특정해도 되고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만 나는 설명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결정적인 반대 증거가 의외로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수첩 메모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메모수첩에 보면 그 마지막 그 답이 없는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되고 나서 마지막 멘트 같은데 수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내일 이첩하면 아니 되는지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전까지 상황과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예. 수사단장이 내가 그러면 책임지고 떠안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남겨놨는데 그 옆에 장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뭔가가 지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 해병대 사령관이 낸 2장의 업무수첩 노트에 유일하게 지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워진 부분 옆에 별표가 2개,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하네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지웠어요. 그리고 군검사가 왜 지웠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요, 군검사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제가 모든 책임 제가 지고 네. 내일 넘기면 아니 되겠는지도요. 작은 글씨로 흐릿하게 써져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보면 보일까? 그냥은 봐서는 선뜻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옆에 옮겨 적었는데 그건 지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지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라면 둘 다 지우던가. 같은 내용을 왜 또 예, 옮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적었던 걸 정리해서 옮겼다라고 당신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혀 있는 모든 책임 제가 지고 내일 이첩하면 넘기면 안 되겠는지요라는 표현이 그대로 옮겨 적어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별표도 2개 있고 당구장 표시도 있으면서 또 역시 예, 그게 의문이 이 많네요.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요. 의문이다. 이게 거기에 왜 지웠느냐. 뭐가 있었을 거로 그러니까 추정이 좀 되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군검찰이 원본을 압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원본에는 그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니까 원본을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사본을 보기 때문에 뭐 그 겹쳐 있으니까 같은 색깔이니까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읽은 바로는 일단 판독은 굉장히 어렵지만 판독한 바에 따르면 이 박 단장이 한 멘트가 아니에요. 그 멘트는 뭔가 다른 멘트입니다. 그게 이 사건에서 마지막 그 아까 전화를 받기를 거부하고 그 이후에 통화하면서 뭔가 장관과 사령관 사이에 주고받은 말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업무 수첩을 굳이
스스로 제출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왜냐하면 그 업무 수첩에는 법무관리관의 부당한 지시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고요. 그 중수대장과의 통화에서도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무관리관과 통화 다 너희들 자료 가지고 있지? 이 얘기가 내용을 확보하고 있냐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사령관께서는 확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물론 녹음은 아니지만 메모를 그러나 해놨으니까.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사령관이 잘못 적지 않는 한은.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에도 옮겨져 갔고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만큼 해병대 사령관은 이회 조서를 받을 때까지도 국방부의 외압에 결정적 증거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진실에 가깝게 당신 나름대로는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회 조사가 이제 8월 17일 날 있었는데 요 뒤로 넘겨볼까요? 예. 자, 여단장 관련 예, 질문이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3회 조사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눈에 게 띄는 게 예. 사단장의 허위 보고를 예. 얘기합니다. 그리고 3회 조사 전에 16일 날 뭘 하냐면 비아폰에 캡처 화면을 내요. 별도로. 예. 8월 16일 날은 조사가 진행된 날도 아닌데 8월 17일 날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비아폰은 냅니다. 그런데 8월 17일 날 조사를 하면서 군검사가 그 비아폰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전혀. 4회 조사 때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제출 안 했어요. 또 제출 안 철저히 하고. 비아폰 문자 메시지를 제출도 안 했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언급을 안 해요. 그동안 문자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했고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했는데 비아폰 문자 메시지만큼은 그 전날 제출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그리고 그 8월 17일 날 조사를 받는 그날 부사령관은 그 7월 31일 날 메모해 놓은 거를 또 내요. 그 사람은 그날 조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냈을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없이 조사받지도 않는 사람이 그 메모만 별도로 낸다? 메모의 존재가 그동안 어디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해놓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회 조사를 받을 때는 그 부사령관으로 하여금은 메모를 내게 하고 자기는 그 전날 비아폰 메시지를 내고 3회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3회 조사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는 게 뭐냐면 1사단장의 허위 보고를 얘기를 해요. 그것도 군검사가 먼저 캐치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왜 보고서에 보면 처음에는 물에 빠졌다고 했더니 나중엔 이게 물에 휩쓸렸다는 표현이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군검사는 그렇게만 물어요. 그랬더니 김기한 사령관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뚝이 터져서 이렇게 휩쓸렸다고 처음에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잘못 보고가 되고 대통령한테까지도 보고가 됐다. 그래서 내가 7월 30일 날 보고하면서 수정 보고를 하는 그러면서 죄송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그리고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1사단의 공식적인 보고 라인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 자료까지 돼요. 그 1사단의 공식 보고 라인에는 허위 보고가 없었다라는 걸.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1사단장이 허위 보고를 했노라고 사실상 고발하는 취지예요. 그렇네요. 네. 자, 보고는 제대로 사단장까지는 올라갔는데 사단장이 지금 사령관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지금 엉뚱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렇죠. 뚝이 무너져서 빠져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그리고는 지금 자, 그다음 얘기가 해군 총장이죠. 이게 지금 총장 얘기는. 해군 총장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인사 조치권을 다 보고를 한 거죠. 자, 사단장은 이래저래 해서 인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보시면 이제 국방장관 보고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또 특이한 진술이 나오는 게 7번에 보면 지금 장관이 이제 초급 간부들을 5번에서 8번까지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처벌돼야 되느냐고 물었다는 건데 그 해병대 사령관은 그게 아니고 정책실장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얘기는
공보정무실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책실장이 물었다. 특히 그 공보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이 물을 때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도 5번과 8번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공보정무실장의 진술이 초급 간부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정책실장이다. 이걸 이제 나중에 또 바꾸죠. 해병대 사령관이 정책실장이 아니라 장관이었다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저 부분은 이제 지금 박정원 대령의 기소 사유 중에 하나인 그 장관 그렇죠. 명예훼손과 관련이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박 대령한테 좀 불리한 진술이에요. 장관은 사단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죠? 사단장 부분은 좀 불리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급 간부 얘기는 장관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최면 진술을 받아 보니까 그동안 우리도 몰랐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상당히 그 현장 간부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더라고요. 박 단장이. 그게 이제 중요 팩트가 아니어서 기억을 못했던 것 같은데 최면 진술을 받아 보니까 특히나 그 두 명이나 구해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나 넘기면 아마 기소유예할 수는 있지 않겠냐.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또 그리고 가족들이 현장 통제 간부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라는 설명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 단장의 기억 속에서는 초급 간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던 기억은 떠올랐는데 왜 그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됐는지는 정책실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인지 아니면 국방장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원래 프로그램대로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는지는 참 그때 당시에 그 뭐 현장 녹화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기억은 다 다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그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정책실장이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는 억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을 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들이 다 왜냐하면 중요 팩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뭐 기억이 정확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 제각각이다.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설사 뭐 기억의 착오나 또는 일부 사실과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무슨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단장에 대한 것도 그것도 이제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야 사단장은 왜 처벌돼야 돼? 혐의 사실이 있어서 경찰에 이첩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게 박 단장 진술이거든요. 근데 진술을 보면은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는 진술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 얘기들은 여단장에 대한 거 아니야? 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참석자들 중에 질문하고 답했다는 것을 여단장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단장은 왜 처벌돼야 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현장 지휘가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 똑같은 일 터지면 또 사단장 또 처벌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사단장에 관한 내용, 그런 사단장 관련 질문이든 그 자리에서 보고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는 뭐 그렇죠.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먼저 장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장관이냐 다른 사람이냐는 건 모르겠지만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다툼이 없는 사실은 여단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다툼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자, 다만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진술에서는 장관이 사단장 언급은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 대령한테 조금 이제 불리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넘길까요? 네. 예, 다음. 그다음에 그 법무관리관 조사본 14번에 보면 법무관리관이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면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근데 지금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서 해병대 수사단과는 다른 내용으로 그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몇 명을 빼버리는 사단장을 포함해서 그렇죠. 원래 국방부가 주장했던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넘겼죠. 저게 참 이제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저렇게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해서 법무관리관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사령관의 기억 속에서는. 근데 법무관리관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냐면요. 군사보좌관이 문자가 왔대요. 한번 검토해 보라고 조사본부 이관을.
그래서 검토를 시작해 오려고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대요. 하지 말라고, 안 하기로 했다고.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예, 그러면 법무관리관은 검토해봐 했더니 바로 전화해가지고 사령관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중요 팩트는 그게 사실 중요한 팩트거든요.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올린 거 보니까 이 사단장 좀 다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런 식으로 뭐 법리 검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좀 다시 해보려고 했다가 그 안을 누군가 냈겠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직권남용이든 뭐 수사 개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죠. 아니 이거 그냥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래서 그 조사본부의 이관을 거부한 경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나온 게 없어요. 차관은 심지어 국정감사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건의가 오길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대 자기는. 예.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귀국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맹비난을 했죠. 결국은 너희들 손으로 끝내라는 얘기다. 잔인하다. 국방부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는데도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저렇게 듣고만 계실까? 그게 아니고 장관이 돌아오면 해결해 준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진술조서를 보니까 정확한 이유까지 고지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송갑석 의원이 추정했던 거하고 딱 맞아요. 바뀌면 안 된다. 너희들 손으로 끝내라. 올라오게 하지 말고 너희들 손에서 끝내라. 이게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하고 누가 통보해 줬느냐.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야기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장관도 아니오 차관도 아니오 법무관리관은 검토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런 점들이 이제 특검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러니까요. 외압의 실체가 뭐냐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을 또 파도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뭐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부가 도대체 어떤 주장 어떤 지시를 한 건지도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그렇죠. 안 맞고 이런 게 뭔가 지금 어떤 일부 사실들을 감추고 지금 자꾸 하니까 이렇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 자, 근데 지금 사령관은 또 16번에 보면 그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 차관 문자죠. 이게 차관이 보냈다는 문자 이런 거는 자기 이제 받은 사실이 없다. 누가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단 비아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차관의 문자 메시지도 다 공개가 안 됐고요. 이번 수사 기록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차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 진술서 한 장을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왜 이게 차관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군사 보좌관을 거쳐서 사령관한테 전달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차관의 문자일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차관의 지휘라는 게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관이라는 걸 뭐 장관의 문자를 차관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 말투도 굉장히 그 노친네 말투잖아요. 그게 노인의 굉장히 고이지. 말로 꼰대. 그렇죠. 뭐 장관 이상급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말을 하면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이런 표현은 이게 차관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중요한 건 해병대 사령관이 받은 것은 분명하니까 박 단장의 기억 속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모든 문자를 다 봐야지만 아는 것이고 피아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냈는데 그걸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오해는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왜 그렇게 의심과 오해를 자초하는지 적어도 수사기관만큼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법정에서 이제 그 시비를 가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떤 경로로 언제쯤 그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네.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요.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내라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검찰의 입장을 강하게 또 얘기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무슨 사유로 애써 그 제출한 비화폰 문자. 그러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걸 해병대 사령관은 왜 냈을까요? 그러니까. 17일 날 조사받기 전날.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자, 19번에 있는 내용은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했던 그거죠? 장관하고 예. 통화 예.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예. 않다. 조금 더 검토 중이다. 나름 소신 있게 지금 그런 거죠, 거에 그때는? 대해서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문구를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또 없대요. 그 문자를 보면 뭔가 버티는 문자거든요. 통화를 거부해 버린다니까요. 지금은 장관하고 통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예.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 그럼 검토했으면 결과를 또 가지고 통화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문자를 왜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저 얘기는 뭔가요? 자, 21번에 보면 네. 이첩을 수요일에 하기로 했던 부분을 취소하거나 이미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을 바꾸려고 식사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식사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해병대 사령관이 네. 수사 단장한테 저녁을 먹자 그랬거든요. 그 얘기예요. 박대령하고. 근데 그 저녁 식사 자리도 매우 좀 뉘앙스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비서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그 저녁 식사 자리의 주 테마는 그동안 고생한 두 사람에 대한 위로였대요. 두 사람 누구냐면 수사단장과 공보정무실장. 왜냐하면 수사 결과 발표하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뒤풀이적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박 단장의 주장대로라면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뭔가 애매하긴 하나 박 단장이 책임지고 내일 그냥 이첩하는 걸로 대충 이제 가닥을 잡았으니 쫑파티 해야 되겠죠 그동안. 그게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 진술에서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나온다는. 뭔가 위로하는 자리였다. 자, 그동안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건 해병대 사령관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 취지가 저녁 식사 자리의 취지가 두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을 바꾸려고 식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좀 궁색한 거죠. 저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박 단장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하셨다가 또 저렇게 뭐 이첩 보류를 뭐 번복하려고 식사 자리를 만든 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의 주 테마도 주로 위로하는 자리였고 그걸 빼고 나면 박 단장이 제가 책임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투.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라고 썼다가 그걸 지운 사람도 있어요. 박 단장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는 분위기였다라고 했다가 사령관이 그 분위기를 표현할 때 박 단장의 그런 그 의사표명.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아무도 책임 못 진다. 책임지고 하여간 내가 이첩을 내가 그냥 갈 하겠습니다. 수밖에 없다.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받아주는 분위기였다라고 썼다가 지워요. 진술서에 지워요. 자제시키는 분위기로. 본인이 처음엔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이렇게 딱 긋고서 지우고 자제시키는 분위기로. 그만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직접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술이 많이 취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술을 충분히 마실 정도로 이 분위기가 업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게 법적으로 구성력을 가질 수 있는 멘트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또 술을 안 마신 분의 평가에 의하면 그 수사단장이 상당히 객기를 부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수사단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으십시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사령관님 저를 믿으시오. 제가 하면 됩니다. 안 다칩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객기 부리는 분위기였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녁 식사 자리 그 다음에 그 노트에서 지운 부분을 애써 변명을 하시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이게 뭐 내가 이첩 보류를 뭐 또 해제한 건 아니야. 이첩 보류를 취소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둘 중에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령관이라면 무슨 말이냐? 네가 왜 책임을 지느냐?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져야지 왜 네가 져? 그렇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예. 강력한 의사의 표시니까 그 내가 책임하에 결국 진행을 해버리겠다, 결행을 하겠다 이런 표시인데 거기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냥 단순히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명을 했다면, 말하자면 내가 하명을 했다면 단순히 이게 그 따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자기 책임하에 하겠다라는 일종의 희생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은근슬쩍 부추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령관은 그때만 해도 정확하게 이해했거든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돼. 근데 장관은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한 있는 자가 자기 책임하에 밀어붙이는 수밖에. 그건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수사단장이 결국은 총대를 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능히 입선직하다. 마지막 멘트가 제가 내일 책임지고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고 아무 말 안 했다면은 결국 묵인하에 진행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녁 술자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사단장은 결국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중수대장과 통화한 내용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 정훈이가 책임진다고 한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있거든요.